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도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보이는 언행, 거기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익히 예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상당히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 공감을 얻기가 어려운데 마치 자기는 상당히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어떤 주장을 전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처를 하고 있으니까 이 괴리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잘 공감을 하지 못하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마치 자기야말로 이 국민의힘을 제대로 이끌 만한 당 대표 후보고 당권 주자이고 나머지는 대통령의 노예나 다름없는 대통령에 순종하는 노예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거야 뭐 이 사람 자유니까 그런 걸 떠나서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도대체 설득력이 없다. 말이 안 맞는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엇박자를 스스로 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오늘 아마 다 기사 보셨을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B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국민의힘 당대표, 가장 싫어하는 국민의힘 당대표는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화자찬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공감하십니까? 아주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에서 중도층과 무당층, 수도권 젊은층 표를 가장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당대표가 저다. 이럽니다.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 규칙 있지 않습니까? 규정, 당대표 선출 규정에 따르면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도저히 뭐 한 줄기 빛이라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지금까지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언론 출마 선언하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런 행보를 보이라고 조언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도 안 한 채 뭐 딸이 그만두라 했네 어쩌네 저쩌네 거기서 왜 딸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자기 선거 때 뭐 저기 2017년 때 그 유담씨인가 그 사람 한번 데리고 나와서 좀 인기를 끌더니 유담 씨가 인기를 끌더니 이제 선거 때만 되면 이제 딸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딸이 그만두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자기야말로 이렇게 국민의힘 당대표로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대체 이 사람의 속셈이 뭔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둘째 치고 대체 이 사람 하는 말 자체는 또 뭐냐? 말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집권 여당의 사실상 당대표는 대통령입니다. 왜냐?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권 여당의 대표가 누굽니까? 물론 공식적인 당의 대표는 따로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집권 여당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사람, 인식하는 사람은 과연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 지금 당 대표는 없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 있는데 어쨌든 이 당의 얼굴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나의 정당 지지 성향 이런 걸 떠나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집권기에 더불어민주당의 얼굴이 누구였습니까? 추미애였습니까? 송영길이었습니까? 이해찬이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낙연이었습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문재인 지금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중도층과 무당층과 수도권 젊은층 표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하는 게 과연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왜냐면 총선 2024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 이걸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총선을 맞아서 중도층과 무당층과 수도권과 젊은층 표를 가장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때 가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고 국정 이 수행 지지율이 훨씬 더 높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또는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지만 지금은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 무당층 그 다음에 이 수도권 뭐랄까 이 경제정책 이런 거에 가장 민감하고 예민하고 부동산 이런 거에 민감한 이 수도권 그 다음에 이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뭡니까? 일자리 아닙니까? 이 똥86 카르텔에 치여가지고 제대로 된 취업 일자리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도 잘 안 되고 임금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그 똥86 카르텔 때문에 이것들이 막
자기들끼리 노조, 고임금 노조를 막 결성하고 그 노조를 통해서 또 그 지위를 갖다 세습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젊은 층이 불만을 갖고 있고 야, 이 헬반도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한다면 문재인 집권기보다 왜냐면 원체 망쳐놨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역할이었지 않습니까? 이거 당 대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그때는 이제 야당이긴 했지만 2016년 당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얼굴이라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김종인 씨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을 찍었던 사람은 김종인 씨를 보고 찍었겠습니까? 김종인 씨를 보고 수도권과 청년 표심과 뭐 중도층 무당층이 다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서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이겼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집권 여당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총선 당시 그때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이해찬 씨였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 얼굴만 봐도 정말 혈압이 오른다고 하는 그 이해찬 씨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해찬을 보고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었겠습니까? 그 이해찬의 성남 표정을 보고 거여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에 줬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대체 무슨 배짱으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문재인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얼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사실상의 대표 그 사람을 보고 찍어준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지지율이 그때 당시에 공고했기 때문에 막 코로나 이런 거 조국 사태 이런 걸로 무너지긴 했지만 어쨌든 공고했기 때문에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몰아준 거 아닙니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거기에 얹어간 거 아닙니까? 누가 이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승을 갖다가 이해찬의 공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 뭐 선대위원장인가 했던 이낙연 씨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막 코로나 때 돈 뿌리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게 바로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대체 뭐길래 자기가 무당층과 수도권과 젊은층 표를 끌어오겠다는 이런 자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집권 여당 모든 구성원들은 이 자기들이 배출한 이 정권, 자기들이 한 축을 담당하는 이 정권이 애초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국정수행 과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입법을 지원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야당의 대여 공세를 갖다 차단을 하고 국민들한테 자기들의 어떤 정책을 갖다 홍보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역할들을 하라고 하는 거지 대체 집권 여당의 당대표한테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체 뭘 기대한다고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계속 하는 소리가 들어보면은 약간 이 사람이 김종인 씨를 따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한 뒤에 마치 자기는 정치 고수이고 김종인 씨가 그러지 않습니까? 척척 박사 나신 것처럼 모든 분야의 전문가인 것처럼 아주 그냥 뭐 자기는 이 나라에서 자기를 따라올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처럼 정치 고수다 이런 식으로 자처를 하지 않습니까? 김종인 씨가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하는 행태가 그런 것과 똑같다. 또 이런 행태를 보인 자가 누구냐? 바로 이준석 씨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이나 이준석이나 같은 부류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무슨 정치 고수인 것 마냥 여러분들 유승민 씨가 정치 고수라고 생각합니까? 정치 구단입니까? 정치 전문가입니까? 정치 전문가인데 왜 맨날 무슨 개혁보수, 따뜻한 보수, 별의별 보수 외치면서 창당은 계속하고 개혁보수 신당,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새로운 새로운 보수? 뭐 그 뭡니까? 이제 이름도 모르겠네. 어쨌든 창당 전문가면서 지금 현재 유승민 전 의원 지금 처지가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마치 자기가 무슨 정치 전문가인 것처럼 자기가 무슨 경제 전문가인 것처럼 안보 전문가인 것처럼 별의별 훈수를 다 두고 있다 그럽니다. 훈수를 두고 싶고 조언을 하고 싶고 충고를 하고 싶으면 비공개적으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꼭 굳이 그걸 갖다가 자기 페이스북에다 쓰고 언론 매체 인터뷰에다가 그걸 꼭 얘기를 하고 이런 행태가 과연 유승민 씨가 국민의힘 당 대표를 맡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걸로 의심하게 할 만한 대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걸 봤을 때는 과연 그러면 유승민 씨가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수행은 과연 원만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국민의힘의 지원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승민 씨는 과연 집권 여당의 당대표 자격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도층과 무당층과 수도권과 젊은층 표를 갖고 오느냐 마느냐 이런 걸 떠나서, 왜냐 이 사람이 이런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왜 바른정당 그만뒀습니까? 이 사람이 왜 바른미래당 그만뒀습니까? 이 사람이 왜 바른미래당에서 뛰쳐나와서 무슨 새로운 보수당인가 그거 만들었습니까? 이 사람이 왜 또 그거 만들어놓고 미래통합당으로 들어왔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맨날 이 사람은 무슨 개혁보수 호소인, 따뜻한 보수 호소인, 별의별 보수 호소인, 그 다음에 대선 후보 호소인,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 호소인, 이제는 당권 주자 호소인,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럴 자격과 능력이 객관적으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마치 자기는 이 나라에서 따라올 자가 없는 정치 고수다, 경제 고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야말로 당대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감할 만한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사람한테 표를 줄 만한 국민의힘 당원들은 또 얼마나 있느냐 그겁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했냐? 민주당이 총선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국민의힘 당대표는 바로 나다, 유승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간단히 한번 짚어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SBS가 의뢰하고 넥스트 리서치란 여론조사 업체가 2022년 12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때 당시에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를 물었는데 이거 한번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전체 적합도입니다. 일단 권성동 1.3, 김기현 4.1, 나경원 10, 안철수 12, 유승민 24.8, 윤상현 0.6, 조경태 0.7, 황교안 2, 기타 1.9, 없음 32.4, 모름 또는 무응답 10.3입니다. 전체, 이 전체라는 거 뭡니까? 이 광주 전라 지역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다 응답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유승민 씨가 제일 높다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규정은 뭡니까? 당원 100%입니다. 그리고 유승민 씨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민주당이 총선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국민의힘 당대표, 가장 싫어하는 국민의힘 당대표는 바로 나다. 그러니까 아니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우리 당 망하는 거 아니냐, 우리 당 총선에 참패하고 패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현상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들 익히 아실 겁니다. 뭐냐? 일단 이겁니다.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이 과연 그 국민의힘 그 당 대표로 나올 수가 있느냐, 이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밝힌 당 대표 적합도입니다. 권성동 3.8, 김기현 9.4, 나경원 24.9, 안철수 20.3, 유승민 7.9, 조경태 0.6, 황교안 4.6, 기타 2.5, 없음 14.8, 모름 무응답 9.3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알려드리면 유승민 7.9입니다. 이 사람 뭐 1차 컷오프는 안 되겠지만 이거 결선까지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황대로 한다면. 근데 무슨 자꾸 자기가 당대표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이런 소리를 계속 언론 매체에다 해대는지, 과연 무슨 자식, 이거야말로 대체 그 근자감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대목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무서워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싫어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겁내하고 두려워하는 그 국민의힘 대표가 바로 유승민이라고 하는데, 이것과는 다르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가장 선호하는 국민의힘 당대표가 바로 유승민이다. 이 결과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보셨고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그겁니다. 다시 살펴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한정해가지고 국민의힘 당대표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뭐냐면 이 퍼센테이지입니다. 권성동 0, 김기현 1.4, 나경원 1.1, 안철수 5.9, 유승민 45, 윤상현 0, 조경태 0, 황교안 1.1, 기타 0.4, 없음 37.1, 모름 또는 무응답 8입니다. 8%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씨 주장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겁내하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렇게 꺼려하는 국민의힘 당대표 당권 주자 유승민을 더불어민주당 당원 또는 그 지지층은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고 있다. 제발 이 사람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냐? 45%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45%가 국민의힘 당대표는 유승민이 돼야 한다. 유승민이 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 정당 지지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그 정당의 당 그 입장에서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되면 우리 당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망한다. 창피한다. 이런 예상이 된다고 하는 그 와중에도 이 사람이 저 당의 당 대표가 돼야 된다. 당 대표로 적합하다.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세상에 어디 있냐 그겁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런 응답을 하는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유승민 씨 이 주장과는 다르게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유승민을 선호한다 그겁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유승민 씨 말을 한번 거꾸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어 보면 뭐냐면 민주당이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뭡니까? 유승민 씨가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는 순간은 국민의힘은 자중질환, 내부 분열, 내부 총질이 난무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망할 것이고 윤석열 정권도 망할 것이고 결국에는 그 망해가지고 2024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득세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다시 한번 다수당이 되고 거여 의석을 차지해서 그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쨌든 정권을 탈환하겠다. 이런 어떤 바탕을 만들어 놓겠다. 기반을 만들어 놓겠다. 요런 희망사항, 요런 기대가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겁니다. 아니 행복회로를 돌려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아있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유승민 전 의원의 말은 정말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대체 어떤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윤핵관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은 그 사람은 당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의 노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여당 대표를 국민들이 비웃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조롱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얘기한 윤핵관, 권성동, 이런 사람, 그 다음에 김장연대니 해가지고 김기현,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다면 그거 대통령의 노예다. 윤석열 사당이다. 이렇게 비난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 말을 왜 이렇게 따르냐 너네들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비판하고 너네들 정치인으로서 너네 스스로 발광체가 돼야 된다 했다 목소리 높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과연 유승민 씨는 정치 인생에서 발광체가 됐던 적이 있었느냐? 이걸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랬던 사람이 누굽니까? 불과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유승민 씨인데 뭐라겠냐 이번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의 인터뷰에서 이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씨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환영한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국가의 미래를 바꿀 만한 아주 중대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섣불리 어떤 입장을 밝힐 수가 없는 그런 내막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 뭐라 그랬냐면 윤 대통령이 죽으라면 죽을 신용도 하면서 왜 선거구제 개편 그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언제는 대통령 말 듣는다고 대통령의 노예라고 했으면서 지금은 또 왜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환영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그겁니다. 대체 이 뭔 장단입니까? 유승민 전 의원 뭔 장단입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얘기입니까? 물론 유승민 전 의원이 그 장단을 해도 거기에 맞춰서 춤출 사람은 이준석 씨나 그 소위 말하는 유승민계 이런 사람 말고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말이 앞뒤가 맞아야지 말이야. 대통령 말 들으면 대통령 말 잘 듣고 대통령의 측근이면 대통령의 노예고 대통령이 지금 제안을 했는데 왜 환영 안 하느냐 이렇게 또 힐난하는 건 뭡니까? 대체 유승민 전 의원은 자기가 하는 말에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쏟아내는 것인가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대체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도대체 누가 유승민 전 의원 똑똑하다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봤어요? 유승민 전 의원이 말을 잘하고 똑똑한 사람입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과연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자격이 있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 자기가 주장한 것과 다르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혀 별로 설득력을 갖추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 유승민 전 의원 관련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별로 신통치 않는데 여러분들 유승민 전 의원 꼴보기 싫고 유승민이란 이름만 들어도 막 치가 떨리고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댓글을 다신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그래도 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